2022학년도 수능특강 한국지리 18강 충청, 호남, 영남지방과 제주도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대표 기출 확인하기 1번 다음 자료는 답사 계획서의 일부이다. 가나 지역을 지도에 A에서 E까지에서 고른 것은 단 일정별 답사 지역은 다른 지역임. 충청지방 답사 계획서 자, 기간은 2000년대고요. 답사 일정 및 지역 특성을 보면 1일차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신두리 해안사구. 자, 우리 신두리는 지형단원에서 해안지형할 때 해안사구로 되게 유명하다고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안의 화력발전소 입지 이걸 보고 구분하기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이건 태안의 중요한 특징이죠. 자, 그래서 태안은 A죠, A. 그 다음에 2일차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된 사과 생산지.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과로 유명한 곳은 옛날에는 대구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리고 대구 일대에 사과 나무가 너무 나이를 많이 먹어서 지금은 이제 대구 근처에서는 이제 사과나무 거의 베어냈고 사과를 거의 생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북쪽으로 이동해서 지금은 충청북도 충주 사과가 유명해요. 그 다음에 충주댐 남한강이 지나가기 때문에 남한강 수계에 수력 발전소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식기반형 기업 도시가 조성되어 있다는 거. 자, 우리가 강원도 원주에도 기업 도시죠. 원주도 기업 도시죠. 그래서 태안, 충주, 원주 가끔 물어보니까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자, 충주는 어디냐면은요. E가 충주네요. 자, 이제 나머지 지역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A가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태안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천에 당진이 되겠네요. 제철소가 유명하죠. 1차 금속이 발달해 있죠. 그리고 D는 충청북도 제일 북서쪽 끝인데 천안하고 맞닿아 있죠. 자, 여기가 최근 들어서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진천이라는 곳이고요. 그 오른쪽 동쪽으로는 음성이 있어요. 진천, 음성에 걸쳐서 혁신도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인구가 조금 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촌락 지역하고 비교를 하면 유소년층 비율이 조금 많고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참고로 진천에는 교육과정 평가원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공공기관이죠. 그 다음에 2가 충주예요, 충주. 자, 이제 충청도 할 때 그 충주고요. 그 다음에 청의 청주는 여기가 청주죠. 그 다음에 C는 정답으로 나올 일은 거의 없는데 서천이라는 곳이에요. 서천 바로 맞은편 전라북도 이제 마주보고 있는 곳이 군산, 금강 하구 쪽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A, 2니까 2번이 되겠네요. 2번 문제. 가나 도시를 지도에 A부터 E에서 고른 것은 가는 전라도라는 지명의 유래가 된 도시 중 하나이다.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전라북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으며 전주의 인구는 6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 다음 도청 소재지이기도 한 이 도시에는 한옥마을 유명하고요. 비빔밥, 그 다음에 한지, 종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유명하죠. 판소리도 유명하고요. 유명한 관광지다. 특히 한옥마을 보러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그 다음 나는 경상도라는 지명의 유래가 된 도시 중 하나이다.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신라의 천년 고도였던 이 도시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불교 유적과 전통 마을 등이 있다. 양동마을이라고 하는 전통마을이 있고요. 전통마을은 안동에 있는 하회마을도 있죠. 두 곳이 전통마을로 등재가 됐어요. 자, 가는 전주, 나는 경주가 되겠네요. 자, 이제 지도를 보면 전라북도하고 경상북도만 표시하다 보니까 조금 낯설죠. 밑으로는 전라남도, 경상남도, 그 다음에 여기는 충청남도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뭐 열심히 공부했으면 얼마든지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A는 전라북도 제일 북서쪽에 있으니까 군산이고요. 그 다음에 B가 전주죠. B가 전주. 그 다음에 C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경상북도 이렇게 내륙이라 그래야 되나요? 북쪽 지역은 사실 경상북도 꽤 많은 지역은 시험에서 뭔가 특징이 뚜렷해서 뭐 정답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안동이나 뭐 구미 그 정도를 제외하면은요.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자, 잘 모르면 그냥 촌락의 성격이 좀 강하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C는 아까 경상도의 지명의 유래가 된 도시 중 하나인 상주예요. 상주. 꽃감으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D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가 있고 소재지고요. 도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회마을이 있는 안동이에요. 그 다음에 E가 경주죠. 경주. 자, 그래서 정답은 A2니까 이제 A1랜다. B이죠. 전주가 B니까 B2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수능 기본 문제 1번. 그래프는 충청 지방의 시도별 인구 구조와 총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에서 라는 각각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중 하나임. 충청권에는 시도가 모두 4개가 있죠. 자, 가나 다, 라를 이렇게 보자마자 구분하는 건 조금 어렵고요. 조금 천천히 살펴봐야 그 특징이 보이고 구분이 될 거예요. 자, 뭘 제일 먼저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우리가 0세부터 14세 인구 비율을 봤더니 나가 유난히 비율이 높죠. 그래서 충청권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도 가운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소년층의 비율이 제일 높은 독보적으로 높은 나가 세종이죠. 세종이고요. 그 다음에 가, 다, 라 가운데서는 노년층 비중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총 인구 자체를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뭐 가하고 다는 인구가 비슷하잖아요. 약 150만 명, 조금 넘는 150만 명, 160만 명. 그래서 그거 보고 뭐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노년층 인구 비중이 적은 가는 도시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가는 대전이에요. 대전. 그 다음 다하고 라는 이제 구별하는 게 사실 만만치 않은데 이건 총 인구를 보고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자, 다는 총 인구가 약 160만 명. 그 다음에 라는 총 인구가 뭐 220만 명쯤 되나요? 인구가 좀 더 많죠. 자, 충청북도하고 충청남도하고 인구가 더 많은 곳은 충남이에요. 충남. 자, 그래서 라가 충남이고요. 그 다음에 다가 충북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도의 인구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뭐 많지 않을 텐데 뭐 이제 잘 몰랐으면 이제 익히면 되겠죠. 알아두면 될 거예요. 자, 밑에 선택지 볼게요. 1번 가에는 행정중심 복합 도시가 있다. 자, 이건 세종에 대한 이야기죠. 나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나 세종은 가 대전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 X. 자, 이건 가 나를 구분하지 않더라도요. 그냥 연령대별 인구 비율을 보고 쉽게 판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는 라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잘못된 설명이죠. 세종은 뭐 공업도시는 아니니까요. 그 다음 다는 라보다 2000년대 이후 수도권으로부터 인구 유입이 많다. 자, 충북하고 충남하고 어디가 더 인구 유입이 많을까요? 수도권에서. 쉽게 말하면 수도권에 있는 공장 같은 것들이 어디로 더 많이 옮겨갔을까요? 당연히 바다를 끼고 있는 충청남도죠. 그래서 경기도랑 맞닿아 있는 충청남도, 뭐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이쪽의 인구가 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5번 다에는 혁신도시, 충청북도에는 혁신도시, 진천, 음성. 그 다음 라에는 기업도시, 태안이 있었죠. 충남에는 태안이 있었고요. 물론 충북에도 충주가 기업도시잖아요. 그래서 5번은 옳은 설명이네요. 참고로 충청남도에는 혁신도시 없어요. 세종은 특별자치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혁신도시 자체가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던 어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자족 가능한 신도시를 만드는 건데요. 근데 이런 공공기관이 없어도 이미 성장하고 있는 지역은 혁신도시가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충청남도, 대전 지역에는 혁신도시가 없어요. 지금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혁신도시가 없어도. 자, 정답은 5번이네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그래프는 충청 지방에 있는 세 지역의 제조업 출하액 1위 업종의 출하액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 지역을 지도에 A에서 D에서 고른 것은. 자, A, B, C, D가 어딘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태안은 앞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서산, 그 다음에 그 동쪽으로 당진, 그 다음에 아산, 그 다음에 삼거리로 유명한 호두과자로 유명한 천안, 서당, 아천. 제조업이 발달해 있어서 꼭 구분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D는 충청북도 북동부 끝이죠. 여기는 지역 단원에서 많이 나왔던 단양이죠. 단양. 자, 가나 다를 구분해보면은요. 1차 금속, 제철이죠. 제철. 그래서 제철 산업이 발달해 있는 곳은 1차 금속이 발달해 있는 곳은 당진, B고요. 자, 그 다음에 가는 비금속 광물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금속, 대표적인 비금속이 석회석, 시멘트 공업이죠. 자, 이건 단양이에요. 그래서 가는 D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다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가 이제 지역 내 1위죠. 지역 내 1위인데 사실 충청남도에서 충청권에서 제조업이 제일 발달해 있는 지역이 아산이에요. 아산. 그래서 다가 아산이고요. C가 되겠네요. 참고로 아산에는 이런 전자산업 외에 자동차 산업도 발달해 있어요. 자주 물어보니까 기억 좀 해두세요. 자, 3번. 그래프는 호남 지방에 있는 세 지역의 주요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A, C 중 하나임. 자, A는 새만금 간척지, 새만금 방조제가 있고요. 그 안쪽에 있으니까 김제예요, 김제. 호남 평야를 대표하는 지역이고요. 가을에 지평선 축제가 열리는 곳이죠. 기억해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굵은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광역자치단체, 광역시예요. B는 광주죠, 광주. 자, 그 다음에 C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동쪽 반도 지역이죠. 여수예요, 여수. 여수 이외에 순천 옆에 광양, 지역들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나 다를 한번 구분을 해보면은요. 자, 우리가 쌀 생산량을 봤더니 나가 독보적으로 높죠. 상대적으로 많죠. 그래서 나가 김제가 되겠네요. 호남 평야 한가운데 지평선 축제. 그 다음 총 인구는 당연히 광주가 제일 많아요. 자, 그래서 가가 광주 광역시가 되겠네요. 약 150만 명이죠. 그 다음에 다는 제조업 출하액인데, 자, 광주에 자동차 제조업이 발달해 있다 하지만 여수는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해 있잖아요. 규모가 더 크네요. 그러니까 출하액이 더 많네요. 그러니까 다가 여수예요, 여수. 이 문제는 쌀 생산량과 총 인구를 보고서 가하고 나를 구분하고 나머지 다가 여수라는 거 그렇게 파악하면 되는 자료네요. 자, 선택지 볼게요. 1번 다에서는 여수에서는 농경 문화를 이용한 지평선 축제가 열린다. 이건 가 김제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가는 미안해요. 가가 아니고 나 김제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 2번 가는 광주는 나보다 김제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다. 잘못된 설명. 자, 김제 대표적인 농촌 지역이죠. 청장년층 농촌 총각 문제. 그래서 이런 촌락 지역은 평범한 농촌 지역은 청장년층에서 성비가 100보다 훨씬 높아요. 그 다음 3번 A는 C보다 김제는 여수보다 경지 면적이 좁다.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C는 여수는 D보다 광주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적다가 아니라 많다. 그 다음에 가는 광주 B고요. 그 다음에 나는 김제 A고요. 다는 여수 C네요. 정답은 5번. 4번 문제. 다음 자료는 호남 지방에 있는 세 지역과 관련된 해시태그의 일부이다. 가에서 다 지역을 지도에 A, D에서 고른 것은? 자, 가는 도청, 비빔밥, 한옥마을, 한지, 종이를 말하는 거죠. 자, 여기는 뭐 설명할 것도 없이 전주고요. 자, 전주는 A죠. 그 다음에 나는 떡갈비, 그 다음에 관방제림은요. 관방제림이라고 읽어야 돼요. 관방천이라고 하는 하천에 제방이 있고요. 그 제방에 있는 숲, 나무가 숲이 되게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관방제림. 그 다음에 슬로시티가 있고 대나무로 유명한 곳, 전라남도 담양이라고 하는 곳이죠. 담양. 담양은 C예요. C. 그 다음에 다는 꼬막, 정식, 녹차, 다향 대축제. 이것만 보고도 보성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보성은 남해안에 있고요. D가 되겠네요. 순천 왼쪽, 순천의 서쪽이 보성이에요. 여기가 순천이고요. 여기가 보성이죠. 참고로 공룡하면 경상남도 고성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경상 노충군, 그러니까 경상 분지의 이런 위치 그걸 지도에서 잘 확인해 보면은요. 이렇게 경상도 대부분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 남해안 지역까지 이렇게 경상 분지가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해안 지역은 꼭 이게 경상남도 고성이 아니더라도 공룡 화석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정답은 A, C, D니까 2번이 되겠네요. 자, A는 전주였고요. 그 다음에 B는 전라북도 제일 남서쪽 끝에 있죠. 자, 여기는 고창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제 과거에는 옛날에는 여기에 있는 고인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고인돌 때문에 종종 물어봤었는데 최근 5년 정도 뭐 더 오래될 수도 있고요. 시험에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고인돌로 유명하다 기억 좀 해두시고요. 복분자로도 유명하고요. 고창 선운산 복분자. 그 다음에 풍천장어라 그래서 민물장어로도 유명해요. 그 다음에 C는 담양이고요. D가 보성이죠. 정답은 2번. 5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지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구 지수라고 하는 개념이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 그래프에서 설명처럼 1995년 지역별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연도의 상대값이고요. 그냥 그 연도를 기준으로 인구 증가율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그랬었죠. 그래서 1995년에 세 지역의 상대 인구가 이제 기준 인구가 100인 거죠. 100. 이걸 기준으로 인구가 어떻게 변했느냐. 자, 가 같은 경우에는 75년, 85년, 95년, 2005년 계속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지도에서 지금 제시한 세 지역은 안동이고요. 그 다음에 포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양산이라고 하는 곳이죠. 부산의 대표적인 위성도시 김해하고 함께. 자, 그래서 이 세 지역 중에 이렇게 계속해서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지역은 양산이죠. 양산. 그래서 가는 양산. 여기다도 적을까요? 그 다음 나하고 다를 봤더니 다는 인구가 계속 줄다가 1995년 이후로는 이제 인구가 안정됐다 그래야 되나요?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크게 줄진 않죠. 어쨌든 1975년, 85년, 95년까지는 인구가 계속 줄었으니까 이건 포항이 될 수가 없죠. 포항은 1970년대부터 제철소가 세워지고 공업이 발달한 남동 임해 공업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잖아요. 그래서 다는 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안동이 되는 거예요.
안동이 다가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이제 나는 포항이 되고요. 포항은 1995년 이후로는 인구가 거의 변하지 않네요. 이렇게 하고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1번 가에는 경상북도 도청이 있다. 가에 있는 게 아니고 다에 있네요. 안동에 있죠. 그 다음 가는 다보다 양산은 안동보다 다른 시군으로 통근 통학 인구가 적다. 잘못된 설명. 양산은 부산의 위성 도시이기 때문에 부산으로 또는 뭐 그 옆에 울산이 있잖아요. 울산에 공업이 발달해 있으니까 그렇게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에 비해서 안동은 주변에 뭐 일자리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그다음 3번 나는 포항은 가 양산보다 1차 금속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3번. 그 다음 다는 안동은 나 포항보다 노령화 지수가 당연히 높다. 자, 지역 내 총 생산은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외울 수는 없지만요. 일단 안동이 제일 적은 건 맞겠죠. 그럼 안동이라고 적지 말고요. 안동이 다니까 다가 제일 적고요. 그 다음 포항하고 양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포항이 인구가 한 50만 명쯤 되거든요. 꽤 많아요. 그리고 여기가 1차 금속 제조업이 발달해 있으니까 아무래도 양산보다는 더 많겠죠. 나, 가, 다 순이고요. 사실 5번은 우리가 이제 판단하지 않더라도 3번이 확실하게 정답이니까 3번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넘어갈게요. 자, 6번. 그래프는 영남 지방의 시도별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C는 각각 1차 금속, 기타 운송 장비, 섬유 제품, 의복 제외 제조업 중 하나임. 자, 가나는 이제 둘 중에 하나죠. 경상남도는 있으니까요. 미안해요. 경상북도하고 울산 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A, B, C는 뭐 세 가지 제조업 중에 하나라 그랬으니까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이제 울산하고 경북은 일단 공업의 구조가 완전 다르죠. 울산하면 자동차, 석유화학, 그 다음에 조선이죠. 그런데 나를 봤더니 여기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그 다음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그 다음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주요 제조업이네요. 자, 그래서 나가 울산이 되겠네요. 울산이 되고요. 그럼 가는 당연히 경상북도가 되겠죠. 그 다음 가의 이제 제조업을 봤더니 주요 제조업을 봤더니 전자 부품이 제일 많네요. 전자산업이 구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경상북도의 주요 제조업. 그쵸? 여기는 1차 금속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1차라고만 적고요. A가 1차 금속이 되겠네요. 역시 1차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C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B는 여기 대구에서만 존재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여기 경상남도에서만 존재감이 있네요. 자, 그러면 대구에서만 존재감이 있는, 대구에서 빠질 수 없는 B는 섬유가 될 거고요. 그 다음 경상남도는 이제 기타 운송장비,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조선이죠. 기타 운송장비의 대부분이 배 만드는 조선이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1번 가는 시, 나는 도이다. 잘못되어 있고요. 거꾸로고요. 그 다음 가는 나보다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이 많다.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죠. 경상북도하고 지금 울산하고요. 제조업 출하액, 그러니까 총 출하액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인구는 경상북도가 울산보다 훨씬 많잖아요. 뭐 계산할 것도 없이 울산이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이 더 많다. 그 다음 A는 196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주도하였다. 자, 1960년대를 주도한 건 섬유, 경공업인 섬유예요. 그 다음에 B는 C보다 섬유는 조선보다 전국 출하액 대비 영남권 출하액 비율이 높다. X. 자, 섬유는 물론 대구가 유명하긴 하지만 경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섬유는 뭐 그걸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어떤 기술이나 뭐 어마어마한 공장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국에 좀 고르게 퍼져 있어요.
자, 그에 비해서 조선은 독보적인 1등이 거제, 경상남도, 그다음 울산도 꽤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비중이 줄어서 존재감이 크지 않은 목포 정도가 있어요. 전라남도가. 그래서 목포, 무안 그쪽. 자, 그래서 4번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5번 A. 1차 금속의 최종 제품은 C. 기타 운송장비, 조선의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5번. 7번.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지역을 지도에 A2에서 고른 것은 이 지역의 심벌 마크에 표현된 왕관은 문화적 권위와 역사성을 확보한 이곳의 위상을 상징한다. 이곳에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역사 유적과 전통 마을이 있다. 자, 전통 마을이 등재되어 있는 곳은 안동 아니면 경주. 그런데 여기 왕관은 당연히 경주, 신라의 수도였으니까요. 경주는 2죠, 2. 자, 이제 A는 역시 뭐 정답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고 여러 지역을 제시해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물론 알아두면 좋고요. 자, 여기 A는 전라도에서 라를 담당하는 나주예요. 나주. 배로 유명하죠. 배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영산포라고 하는 포구도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홍어라고 하는 그런 음식도 유명해요. 일단 우리는 나주 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B는 전라북도 제일 남동쪽 끝에 있는데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 걸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산, 지리산. 그럼 B는 지리산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남원이거든요. 춘향제, 춘향전, 춘향이로 유명하죠. 자, B는 남원이에요. 남원. 그 다음에 C는 문경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문경 세제, 조령에 있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는 석탄 박물관이 있는 세 지역 중에 하나예요. 태백, 문경, 그 다음에 충청남도 보령에 석탄 박물관이 현재 있어요. 그 다음에 D는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봤던 창녕이에요. 우포늪이 있어서 람사르 습지가 있어서 굉장히 자주 물어봤어요. 정답은 5번이요. 5번. 그 다음 8번.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주도는 신생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다. 한라산은 전체적으로 경사가 완만한 화산이지만 순상 화산인 까닭은 점성이 작은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했기 때문이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중앙부는 경사가 급한 화산을 이루며 정상에는 백록담이 있다. 백록담은 화구호죠. 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칼데라호는 백두산 천지. 자, 3번. 그 다음 제주도는 하천의 발달이 미약하며 기반암이 현무암이다 보니까 현무암은 전리가 발달해 있어서 암석에 틈이 많아서 비가 오면 이내 스며들어 버리죠. 그래서 하천이 발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물이 아예 안 흐르는 건 아니고요.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른다. 그런 하천을 평소에는 말라있다. 건천이라고 하죠. 제주도는 하천 대부분이 건천이에요. 그런데 3번 설명을 봤더니 연강수량이 적은 소우지이기 때문에 하천이 발달하지 못했다? 아니죠. 제주도는 다우지잖아요. 다우지. 연강수량도 많고요. 그 다음 전통 취락은 대부분 해안의 입지에 있다. 자, 기반암이 현무암이다 보니까 빗물이 이내 땅으로 스며드는데 지하수 형태로 흐르다가 해안가에서 샘물 형태로 솟아난다 그랬었죠. 자, 이런 걸 용천이라고 부르고요. 해안가의 띠 모양으로 이렇게 용천이 분포하니까 용천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지형적으로 방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완전히 잘못된 설명이고요. 전통 가옥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현무암을 이용하여 돌담을 쌓고 지붕은 유선형의 그물 지붕으로 만들었다.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부니까요. 정답은 5번이네요. 수능 실전 문제 1번. 그래프는 충청지방의 시도별 산업 구조와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와
A, D는 각각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중 하나임. 자, 왼쪽에 있는 산업별 2차, 3차 산업 취업자 비율 및 총 취업자 그래프를 볼게요. 자, 총 취업자가 제일 적은 나아가 세종이라고 하는 건 금방 알 수 있죠. 쉽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라랑 비교했을 때 3차 산업의 취업자 비율이 독보적으로 높은 85%가 넘어가네요. 여기는 가는 대도시인 대전이 되겠죠. 그 다음 다하고 라는 사실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제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면 총 취업자 수가 다보다 라가 더 많죠. 저희가 앞에서 충남하고 충북하고 인구가 나온 자료가 있었어요. 충북은 150만 명이 조금 넘어서 한 160만 명 정도, 그 다음 충남은 200만 명이 넘었었죠. 그래서 총 취업자 수는 당연히 그 지역 총 인구랑 거의 비례하니까 다가 충북이고요. 라가 충남이에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인구 순이동과 중위 연령 표가 있는데 이게 올해 수능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표 외워둔다기보다는 지역별 특성 잘 좀 기억해 두세요. 자, C도 A, B, C, D가 있는데요. 인구 순이동을 봤더니 B는 무려 17만 2천 명 정도가 증가했어요. 4년 동안 꽤 많은 인구가 늘었죠. 그래서 이건 볼 것도 없이 세종이에요. 세종시는 2012년부터 이제 사람이 이제 이주를 시작했는데 지금도 계속 건설 중이고 인구가 늘어나는 중이에요. 그다음 이제 A, C, D 중에 봤더니요. 인구가 무려 7만 8천 명 정도가 줄어든 곳이 있어요. 그리고 중위 연령을 봤더니 다른 두 지역보다 이제 세종을 제외한 다른 두 지역보다 중위 연령이 낮죠. 그럼 아무래도 도시 지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대전하고 세종은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대전 사람들이 세종으로 많이 옮겨갔어요. 그래서 A가 대전이 되겠네요. 대전의 인구는 사회적으로 감소했다. 그 다음 C하고 D를 봤더니요. 중위 연령은 별 차이가 안 나죠. 물론 이제 문제를 풀고서 충남하고 충북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오는,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는, 상대적으로 더 성장을 많이 하는 충청남도가 충청북도보다는 조금 더 젊다. 그 정도? 이제 이렇게 지역성을 파악하면 되고요. 사실 이게 제대로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 이것만 보고서 중연령만 보고서 충북과 충남을 구분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자, 대신 인구 순이동을 봤더니 C는 5만 4천 명이 늘었고요. D는 1만 6천 명 정도가 늘었죠. 그러면 충남하고 충북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구 순이동이 플러스 쪽으로 더 많은 곳은 바다를 끼고 있어서 제조업이 더 발달한 충남이 되겠죠. 자, 그래서 C가 충남이고요. D가 충북이에요. 충북.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을 찾는 건 역시 어렵지 않죠. 자, 가 대전은 나 세종보다 2015년 이후 인구 순유입이 많다. 잘못된 설명이죠. 오른쪽에 A, B, C, D가 어딘지 모르더라도 가나가 대전하고 세종인지만 알면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는 라보다 지역 내 총 생산이 많다. 자, 이건 두 지역의 총 취업자가 좀 다르잖아요. 라가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충청권에서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대체로 총 취업자가 더 많으니까 지역 내 총 생산이 더 많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3번 A는 대전은 D 충남보다 3차 산업 취업자가 많다. 3차 산업 취업자가 더 많다. 미안해요. D가 이게 충남이 아니라 충북이죠. 그리고 대전은 충북보다 3차 산업 취업자가 많다. 자, 이건 옳은 설명이에요. 자, 우리가 왼쪽에 있는 자료에서 대전 가하고 충북하고 이렇게 봤더니 총 취업자는 거의 같죠.
총 인구가 비슷해서 그래요. 그런데 3차 산업의 인구 비율을 봤더니 취업자 비율을 봤더니요. 가 대전이 그러니까 A 대전이 다 D 충북보다 3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뭐 15% 이상 더 높잖아요. 거의 20% 가까이. 그러니까 3차 산업 취업자 수가 더 많겠네요. 정답은 3번. 자, B는 C보다 세종은 충남보다 총 취업자가 많다. 잘못된 설명. 인구수 자체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가와 A는 대전. 그 다음에 나와 B가 세종이네요. A, B가 서로 바뀌었네요. 2번 문제.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주요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도에 있는 네 지역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태안, 서산, 그 다음에 당진, 그 다음에 아산, 천안, 그 다음에 진천, 진천도 요즘 들어서 자주 다루니까요. 그 다음에 음성,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충주, 그 다음에 제일 끝은 단양, 여기는 제천이라는 곳이에요. 제천시인데 어떤 제천이고요. 단양 옆에. 그 다음에 대전하고 맞닿아 있는 여기가 세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쪽으로는 이제 전라북도랑 맞닿아 있는데 여기는 부여예요. 부여. 부여. 그 다음에 오른쪽이 논산이고요. 뭐 다 이렇게 정리할 수는 없고 어쨌든 부여인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잘 모르겠다. 좀 낯설다. 그러면 그냥 촌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별다른 특징이 없는. 물론 부여는 과거 백제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거 말고는 시험에서 물어보기에는 뭔가 조금 약하죠. 자, 가나 다라가 어딘지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가는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이 다른 세 지역보다 독보적으로 높아요. 그렇죠? 세종이 되겠네요. 세종. 밑에다 적을까요? 위에다 적을까요? 위에다 적을게요. 세종이 되겠죠. 세종은 뭐 2000년, 2010년 이후로 새로 막 아파트 단지 같은 거 건설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인구가 빠르게 늘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나, 다하고 비교해서 라는 아파트 비율이 뭐 20%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촌락의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럼 라가 부여가 되겠네요. 부여고요. 자, 제천하고 당진은 시예요, 시. 자, 그 다음에 경지 중 밭 면적 비율을 보면 나하고 다는 나머지 건 비슷한데 경지 중 밭 면적 비율이 나가 거의 80%네요. 산이 많다는 얘기고 다는 밭이 20%가 안 되잖아요. 대부분 평야 지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부 해안가 지역이 평야 지역이니까 다가 당진이고요. 그 다음에 나가 제천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분해서 밑에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1번 가에는 대규모 제철소가 입지에 있다. 가가 아니라 당진이죠. 그 다음 2번 나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있다. 나가 아니라 가 세종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 세종은 다 당진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다. 당진, 제철산업, 제철소, 1차 금속, 남성학에 더 적합하죠.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세종은 어쨌든 인구가 막 늘어나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성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당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1차 금속을 제외하면 농사도 많이 짓거든요. 농촌 총각 문제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비 자체는 가보다 다 당진이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더 높아요.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다 당진은 라 부여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옳은 설명. 그 다음에 라 부여는 가 세종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3번. 지도는 호남 지방의 어느 두 지표 상위 하위 5개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표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는 정답을 찾기보다는 오답을 제외하다 보면 정답이 남는 그렇게 정답을 찾아야 되죠. 자, 가를 봤더니요. 상위 5개 지역이 군산, 그 다음에 여기는
완주라고 하는 곳인데 전주 주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광주, 그 다음에 여수, 그 다음 광양. 자, 총 인구를 봤더니요. 전라북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전주인데 지금 전주가 포함이 안 돼 있죠. 그 다음 쌀 생산량을 봤더니 여수, 섬 반도 지역이기도 하고 섬도 많은데 특히 쌀 생산량이면 김제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쌀 생산량도 아니에요. 그러면 제조업 출하액이 되겠네요. 여수 석유화학, 광양 1차 금속, 광주 자동차 산업, 군산하고 완주는 잘 모르니까 패스. 그 다음 나는 일단 뭐 이것들은 오답이니까요. 오답이라기보다는 이미 가에서 정답이 아니니까요. 총 인구하고 쌀 생산량만 보면 되겠네요. 자, 총 인구는 광주, 전주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포함 안 돼 있죠. 쌀 생산량. 서부 평야 지역이 쌀 생산량이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백산맥이 지나가는 곳과 여기는 섬 지역인데요. 완도라고 하는 섬을 중심으로 하는 완도군이에요. 완도군. 그 다음에 여기 목포시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하위 5개 지역이니까 목포는 워낙 행정구역이 좁아서 면적이 좁아서 쌀 생산량이 적은 거고요. 정답은 5번이네요. 4번. 그래프는 세 도의 주요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에서 다, A에서 C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도 중 하나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좀 단순해 보이는 오른쪽 그래프부터 먼저 볼까요? 염전과 공장 용지 면적 비교. 공장 용지가 제일 적은 뭐 상대적인 값인가요? 그렇죠? 가장 넓은 지역의 값을 100이라고 했을 때 제일 좁은 지역이 아니라 그 지역의 상대적인 값을 표시한 거네요. 자, 공장 용지가 거의 없는 C가 제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B는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이거 보고 구분할 수는 없는데 염전은 A에만 있네요. 그럼 여기가 갯벌이 넓게 있는 전라남도고요. B가 경북이 되겠네요. 그 다음 가나 다를 봤더니요. 논벼가 가나에는 꽤 많은데 다에는 아예 없네요. 다가 제주가 되겠네요. 제주는 논이 거의 없잖아요. 1% 미만이에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가하고 나를 이렇게 이제 구분하려면 전남과 경북. 그러면 여기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봤더니 과수가 꽤 큰 차이가 나네요. 물론 논의 비중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것도 좀 차이가 나지만 그리고 가 같은 경우에는 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과수의 재배 면적은 상대적으로 좁고 그 다음에 나는 그 반대가 될 텐데 과일을 많이 재배하는 곳은 경북이죠. 면적만 따지면 우리나라 1등이 경상북도잖아요. 그럼 가는 전라남도가 될 거고요. 밑에 선택지 볼게요. 가는 나보다 갯벌이 넓게 분포한다. 자, 옳지 않은 것 고른다 그랬으니까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아니죠. 그 다음에 나는 경북은 다 제주보다 지역 내 총생산 중 제조업의 비율이 높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A는 B보다 전남은 경북보다 과수 재배 농가 수가 많다. 잘못된 설명이니까 정답은 3번이네요. C 제주는 A 전남보다 총 농가 수가 적다. 옳은 설명. 가와 A는 전남 호남지방, 나와 B는 경북 영남지방에 속한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3번. 5번. 그래프는 영남, 충청, 호남 지방의 시도별 인구 변화 및 총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에서 많은 각각 부산, 세종, 울산, 전남, 충남 중 하나임. 뭐 제주도랑 경기도, 강원도 빼고 어지간한 거 다 들어있네요. 뭐 그래프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뭐 구분하는 건 뭐 어렵지 않아요. 자, 제일 쉬운 건 아무래도 C라고 되어 있는데 총 인구가 뭐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마가 일단 쉽게 알 수 있죠. 마는 세종이 되겠네요. 그 다음 마랑 성격이 반대인 C,
그러니까 광역시 중에 여기 뭐 특별시는 없으니까요. 특별자치시는 있죠. 세종이. 자, 그래서 광역시 가운데 인구가 제일 많은 가가 부산이 되겠네요. 부산. 그 다음에 대전이 있고요. 대구 있고요. 광주 있고 나가 빠져 있죠. 그럼 나는 울산이 될 거고요. 광역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하고 라는 이제 도를 살펴봤더니 충남과 전남이 없죠. 그런데 충남하고 전남은 사회적 증가를 보면 또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인구수를 가지고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라가 충남이죠. 앞에서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자, 그에 비해서 전남은 사회적으로도 감소하고 있고 자연적으로도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깡촌 삼형제가 전북, 경북, 전남 이 세 지역은 자연적으로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촌락의 성격이 확실히 강하네요. 자, 선택지 볼게요. 호남 지방의 시도는 모두 2014년부터 2018년에 총 인구가 증가하였다. 전북, 전남 감소했죠. 영남 지방은 충청 지방보다 2014년에서 2018년에 총 인구 증가가 많았다. 자, 우리가 영남권하고 그 다음에 영남권하고 충청지방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충청지방은 충남, 세종, 그 다음에 대전이 왜 안 보이지? 대전은 사회적으로 감소했지만 자연적으로 조금 증가했고, 근데 충남과 여기 세종이 사회적으로 많이 증가했네요. 그쵸? 근데 사실 이거 일일이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하지 않아도요. 영남권은 뭐 딱히 인구가 증가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조금씩이라도 수도권 지역으로 빠져나가겠죠. 그에 비해서 충남, 세종은 인구가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틀린 설명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정답이 실제로는 뭐 너무 명백해서 굳이 2번 가지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부산은 세종보다 2018년에 유소년 부양비가 낮다. 옳은 설명이죠. 자, 세종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독보적으로 높아서 2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소년 부양비가 다른 지역보다 2위 지역보다 훨씬 높아요. 독보적으로 높아요. 세종의 정말 중요한 특징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다는 전남은 충남보다 수도권으로부터의 제조업 기능 이전이 활발하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울산은 충청지방이 아니라 영남지방, 세종은 영남지방이 아니라 충청지방에 속한다. 정답은 3번. 6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5지역의 제조업 출하액과 제조업 출하액 1위 업종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1차 금속,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중 하나임. 자, 지도에 표시된 지역을 한번 볼까요? 앞 글자만 적을게요. 포항. 그 다음에 여기는 구미. 포항은 뭐 1차 금속이고요. 구미는 전자산업이고요. 그 다음 거제는 기타 운송장비. 조선이죠, 조선. 그 다음에 광양은 1차 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광주는 자동차죠, 자동차.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각 지역을 한번 찾아보면은요. 뭐 광양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광양 이 B가 1차 금속이니까 다는 포항이 되겠네요. 그 다음 기타 운송장비가 지역 내에 출하액 1위 업종이니까 라는 거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지역 내 출하액 1위 업종이니까 나는 광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나머지 하나 구미일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전자산업이 되겠네요. 답 찾을게요. 1번 충남 아산에서 출하액이 1위인 업종은 B다. 충남 아산은 첨단 산업과 그러니까 전자산업과 자동차 공업이 발달해 있거든요. 근데 B는 1차 금속 잘못된 설명이죠. A고요. 1차 금속이 발달해 있는 충남 지역은 당진이죠, 당진.
그 다음 전국 대비 수도권의 출하액 비율은 B가 1차 금속이 A 전자산업보다 높다. 첨단 산업보다 높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다는 포항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과정에서 공업도시로 성장했다가 아니라 1차 국토종합개발 과정에서부터 공업도시로 성장했죠. 앞에서 우리가 포항의 상대적인 그 인구 지수, 그 그래프가 있었잖아요. 75년, 85년, 95년까지 인구가 계속 증가했잖아요. 1차 국토종합개발 과정에서 공업도시로 성장한 거죠. 그 다음 4번 나는 다보다 광주는 다 포항보다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한 곳에 위치한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구미는 영남 내륙 공업지역에 거제는 남동 임해 공업지역에 위치한다. 옳은 설명이에요. 7번 다음 자료는 어느 모둠의 답사 계획 일부이다. 이 모둠의 답사 경로를 지도의 A2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지도가 복잡하네요. 자, 1일차 혁신도시 입지에 따른 지역 변화. 자, 우리가 충청남도에는 혁신도시가 없고요. 그 다음에 B, 세종은 혁신도시가 아니라 특별자치시니까 A, B는 1일차에서 정답이 아니겠네요. 그 다음 2일차 잠시만요. 당연히 우리가 그러면 C, D, E도 봐야 되겠네요. 자, C는 진천 혁신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E는 울진인데 울진은 원자력 발전소가 유명하지 혁신도시는 아니에요. 대구 경북 혁신도시는 울진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D는 김천이라는 곳인데요. 혁신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가지고 공공기관이 이전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D도 정답이 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 다음 2일차 석회석 광산 운영에 따른 환경 변화 조사. 자, 석회석으로 유명한 곳은 충청북도 단양, 그 마주하고 있는 영월, 태백, 정선, 그 다음에 삼척, 그 다음에 여기 울진까지가 대표적인 카르스트 지형이 나타나는 곳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 2일차에 해당하는 여기는 제천이고요. 여기는 경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가 위치상 제천은 단양 바로 옆에니까 석회석 광산 왠지 있을 것 같죠. 그냥 잘 모르면 넘어가도 괜찮고요. 그 다음 3일차는 도청을 방문하고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전통마을의 변화 모습도 파악한다. 자, 전통마을은 두 군데였었죠. 안동하고 경주에 있었는데 이 중에 도청에 있는 곳은 안동이죠. 안동.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네요. 3번. 8번 다음 자료는 가에서 나의 지형 단면과 가에서 나는 제주도를 이렇게 남북으로 정말 잘라버렸네요. 지형 단면과 월평균 풍속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우리가 제주도는 여기 가운데에 거의 섬 전체가 한라산이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한라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7월 달에는 주로 남쪽 계열의 바람이 불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주로 이제 북서풍이 불잖아요. 그래서 이 가 지점은 겨울철에 1월 무렵에 바람이 세게 불 거고요. 그 다음에 나 지점은 7월 무렵에 여름철에 바람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불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봤더니요. 기역 지점은 1월달, 12월달에 바람이 되게 세게 불고 5, 6, 7, 8에는 바람이 별로 안 불죠. 상대적으로 별로 안 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가 기역 지점이 될 거고요. 나가 니은 지점이 되겠네요. 그 기역과 니은의 평균 풍속을 보면 연평균 풍속을 보면 기역이 더 바람이 세게 불고요. 빠르게 불고요. 자, 보기 볼게요. 가는 나보다 연평균 풍속이 빠르다. 방금 설명했네요. 그 다음 니은 B에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곳이 있다. 한라산, 백록담 일대에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어요. 성산 일출봉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용머리 해안 일대도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게 찾아보겠다고 한 게, 그러니까 제주도는 세계 자연유산, 그 다음에 세계 지질공원, 그 다음에 생물권 보존 권역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서로 다른 지역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헷갈렸어요. 미안해요. 자,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곳은요. 한라산 백록담 일대, 그 다음 성산 일출봉, 그 다음에 거문 오름, 그 다음에 만장굴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사실 뭐 세계 지질공원도 외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생물권 보전 지역도 어디가 지정되어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외우긴 좀 쉽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니은은 그냥 잘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A는 B보다 점성이 큰 용암의 분출이 많았다. A는 완경사, 주로 점성이 작은 현무암질 용암. 그 다음에 B는 급경사, 점성이 큰 조면암질 용암의 분출이 많았다. 확실히 디귿은 오답이죠. 자, 그러면 디귿이 들어간 건 오답이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니은하고는 상관없이 이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리을 볼게요. 니은은 기역보다 여름철 남동 및 남서 계절풍에 의한 강수가 많다. 옳은 설명이죠. 리을이 맞으니까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자연스럽게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곳이다. 옳은 설명이죠. 자, 이렇게 해서 18강 문제 해설 마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수능 특강 모든 문제 해설은 끝났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댓글 남겨놓으셔도 되고요. 뭐 메일 보내주셔도 되고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공부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